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김아빠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구슬평가 중에 트레이닝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닝 방법론은요, 이 지도 방법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총 4문제의 구슬평가를 보는데 그중 2문제는 규정 분야에서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2문제는 요 지도 방법 요 영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좀 범위가 넓어요. 트레이닝 방법론, 기능 해부학, 운동 생리학, 스포츠 영양학, 헬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어느 정도는 아시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 내에서 2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어느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하나 빼놓고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숙지를 가운데 시험을 응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술 문제 트레이닝 방법론 시작하겠습니다. 트레이닝 방법론입니다. 1.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 효과로는 근육의 증대, 파워의 증대, 근육의 형태 변화가 있다. 간단하죠? 근력 증대, 파워 증대, 근육 형태 변화. 자, 2번. 웨이트 트레이닝의 신체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체력이 강화되고요. 근력 및 근지구력이 향상되고요. 심폐 기능과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뼈의 굵기 증가와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3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이 비대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운동을 하게 되면 단백질 합성과 이화가 함께 증가되는데 합성되는 속도가 이화 속도를 능가하게 되면 비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항 운동은 번역작용을 자극해서 근섬유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 이것도 워딩 그대로 외우는 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이걸 중간중간 되는 이슈 되는 요 키워드 단어들을 좀 외워서 편하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근육 펌핑에 대해 말하시오. 근육 운동을 하면 에너지 및 산소 공급이 필요하게 되고요. 혈액이 집중되어서 근육이 순간적으로 부풀어 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5번. 스트레이에이션에 대해 설명하시오. 스트리에이션은 근육의 다발, 줄무늬가 잘 발달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스트레이션은 근육의 다발이다. 근육이 잘 발달된 상태고요. 6번. 데피니션과 세퍼레이션에 대해 설명하시오. 데피니션은 근육의 선명도를 나타내고요. 세퍼레이션은 근육의 갈라짐으로 경계선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육의 그 어떤 그 형태가 또렷하게 나타나는 건 데피니션. 근육의 갈라짐, 혹시 그 근육의 경계선들이 잘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퍼레이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컷에 대해 말하시오. 근육량을 손실 없게 세퍼레이션과 데피니션을 강조할 수 있도록 체지방을 태워서 근육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컷이라고 하고요. 식이요법, 수분 조절, 인터벌 트레이닝, 그리고 서킷 트레이닝 방법 등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웨이트 트레이닝의 정신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긴장이 줄고요.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생활에 활력을 제공해서 자신감도 증가하고요. 생활의 만족도도 증가하고 크게는 삶의 질까지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작은 감정 이런 어떤 긴장 감소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삶의 질까지 이렇게 크게 변화된다는 걸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준비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준비 운동은 운동에 적합한 상태로 웜업과 스트레칭을 하면 체온 상승과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관절의 가동 범위도 증가되고요. 운동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서요. 심리적으로 적응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의 이런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MET, MET에 대해 설명하시오. 신체 활동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대사당량이라고 합니다. 체중 1kg당 1분에 3.5ml의 산소를 소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1번. 트레이닝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가 이렇게 살이 붙은 것들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목부터 먼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 2, 3, 4 이 앞에 있는 것부터 외워주시면 됩니다. plyometric training, circuit training, interval training, repetition training 해서 이 앞에 있는 4개를 가장 먼저 외우시고요. 이 4개 뒤에 있는 세부 설명들을 4개가 외워지고 나서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트레이닝의 5가지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5개 원리에 대해서는 이 소제목들을 먼저 외워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운동을, 헬스를 하거나 웨이트를 할 때에 이걸 적용을 해서 하죠. 점진적 과부하잖아요. 점진성, 과부하, 그리고 반복. 뭐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죠.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주면서 반복적으로 하고 개인에 맞춰서 그 개인의 특이성에 맞춰서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특이성은 개인의 특이성이라기보다는 특정 부위에 한정되게 나타나는 원리. 우리가 근육을 분리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등, 가슴, 어깨, 하체, 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특이성, 그쪽 부위에 운동되는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13번. 초급자의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리 원리,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 세트 원리, 혼동 원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좀 풀어서 앞에 거 먼저 외운 다음에 대답하는 그런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분세혼, 뭐 분점세혼 이렇게 앞자리만 외우셔도 되겠죠. 분리, 저희가 하는 운동을 좀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 부위별로 분리를 하죠. 점진적 과부하로 하고요. 그리고 한 3-4세트씩 묶어서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응을 못하도록 막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서 운동하는 그런 원리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설명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14번 중급자의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앞에 것부터 먼저 외워볼게요. 슈퍼세트 원리, 피라미드 원리, 컴파운드 세트 원리, 스플릿 원리, 플러싱 원리. 슈피컴, 스플 이렇게 앞글자만 외우셔도 되고죠. 뭐 슈피컴 플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뭐 슈피풀컴스 뭐 이렇게 앞쪽만 외워서 하시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예. 슈퍼세트는요, 서로 반대되는 근육을 묶어서 하는 운동을 슈퍼세트라고 하죠. 네. 피라미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들, 컴파운드는 동일한 부위의 운동을 하는 것들, 스플릿 원리는 고강도 부하 제공 위에 2-3개 부위를 나누어서 교대로 실시하는 것, 그 플러싱 원리는 한 부위에 집중적인 부하를 전달해서 충혈시키는 운동인데요. 이거는 이 워딩 그대로 외우시기보다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서로 반대되는 근육을 운동하는 겁니다. 묶어서 운동하는 겁니다. 네, 뭐 동일한 부위를 묶어서 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편하시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상급자의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치팅 원리, 트라이세트 원리, 자이언트 세트 원리, 프리 이그저션 원리, 피그 컨스트럭션 원리, 더블 스플릿 원리, 퀄리티 원리, 디센딩 원리 이 8가지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사실 8가지를 다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확실하게 좀 외워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8개를 100% 내가 다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거 크게 몇 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소제목들로 구성을 해서 외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번. 초보자의 운동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쉽게 설명해야겠죠? 쉬운 용어를 사용하시고 안전하게 운동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개인 수준에 맞춰서 오버 트레이닝이 안 되도록 지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운동을 가르쳐 줄 때 처음 하시는 분한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상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7번 여성의 훈련 방법은 남성의 훈련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하시오. 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유산소보다 저항 운동의 비중을 높게 해서 좀 훈련을 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그럼 연령에 따른 훈련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연령에 따라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령이 좀 많으신 노인분들께는 점프 동작은 피하고 과하지 않도록 안전한 범위 내에서 훈련하는 것을 훈련 방법으로 택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9번. 웨이트 트레이닝 시 운동 배열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많은 분들 운동할 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네, 대근육 중심으로 하고 소근육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다중관절 운동에서 단순관절 운동으로 배열을 한다. 자, 큰 부위, 뭐 등이나 가슴, 하체를 실시하고 소근육, 뭐 이두나 삼두, 이런 팔이나 뭐 어깨라던가 혹은 종아리라던가 이렇게 나눠서 훈련을 하고, 다중관절 운동, 근육을 2개 관절 이상 쓰는 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나 이런 큰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원조인트 운동에 뭐 컬 종류의 운동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동 순서를 배열한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트레이닝의 주기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실시하고요. 인체의 항상성 때문에 근육 발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트레이닝이 되면 부상의 위험이 있고요. 이런 저항, 항상성에 대한 저항, 그리고 다양한 체력 요소를 발달시켜서 트레이닝 해줘야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1번 분할 훈련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상체와 하체를 나눠 전신의 2일이나 3일로 나눠 집중적이고 강도 있게 훈련.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반드시 뭐 상체 하체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할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다음 22번 분할 훈련법과 이중 분할 훈련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분할 훈련법은요, 전신을 2에서 3일 분할해서 훈련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이중 분할 훈련법은 하루에 오전, 오후 신체의 다른 부위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2탕 뛰는 거예요, 2탕. 예. 나누긴 나누지만 하루에 나누냐, 며칠에 걸쳐서 나누냐,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3번 선피로 훈련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근육 부위에 대한 신경계 촉진 및 동원되는 근섬유 단위 증가를 위해서 단순관절 운동 먼저 해서 다중관절 운동 셋이 더 많은 근섬유를 발달시키는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운동을 하기 전에 그쪽 부위에 피로를 먼저 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24번 근육 우선 훈련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에너지가 많을 때 약한 부위를 먼저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가슴 운동을 한다고 치면 약한 부위인 뭐 윗가슴을 에너지가 많을 때 먼저 힘을 쏟아서 훈련한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5번. 우선 수칙과 충격 수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금 위에도 나왔죠. 힘이 가장 많을 때 가장 약한 부위부터 먼저 훈련한다. 그리고 신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동 루틴에 변화를 주어서 훈련한다. 혼동, 아까 혼동 있었죠, 혼동. 그렇게 혼동을 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컴파운드 세트, 트라이 세트, 자이언트 세트에 대해 설명하시오. 컴파운드는 같은 부위 2개 묶어서 휴식 없이 하는 거고요. 트라이는 3개 묶어서 휴식 없이 하는 거고, 자이언트 세트는 4개에서 6개까지 묶어서 휴식 없이 실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슈퍼세트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컴파운드 슈퍼세트는요, 한 부위에 2가지 이상 운동을 쉬지 않고 실시하고요. 저희가 실기시험을 보면 컴파운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몸으로 아마 체득화가 되실 것 같고요. 오포징 슈퍼세트는 주동근과 기랑근을 쉬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컴파운드 세트, 한 부위, 슈퍼세트, 서로 상반되는 근육을 묶어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8번 디센딩 세트와 드롭 세트를 설명하시오. 디센딩 세트는요, 휴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고중량에서 점점 낮춰가면서 실시하는 걸 얘기하고요. 드롭 세트는 첫 세트 종료하고 나서 휴식을 하지 않고 중량을 바로 30%를 낮춰서 하는 거를 드롭 세트라고 합니다. 이 30이라는 숫자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신다면 중량을 일정 부분 낮추어서 실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셔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29번 강제 횟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훈련의 반복으로 실패 지점까지 도달을 하고요.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2회에서 3회 강제로 횟수를 더 해주는 것, 이것을 강제 횟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30번 저횟수 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사용 빈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디빌딩은 근비대 목적을 두기에 원활하면 65에서 85, 6에서 12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트레이닝 혹은 파워 트레이닝을 가끔 병행해야 고중량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로 새로운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저횟수 방법이 간헐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31번 치팅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시오. 치팅 시스템은 반복 횟수를 올리기 위해서 신체에 반동을 조금씩 주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32번 초보자의 훈련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큰 근육 부위로 나눈 다음에 다중 관절 운동 한 종목과 단순 관절 운동을 넣어서 한 부위당 약 1에서 3종목, 3종목까지 이어준다.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죠. 큰 부위 등이나 가슴 크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그 묶은 거에서도 다중관절, 뭐 데드리프트나 뭐 이런 다중관절을 쓰는 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단순관절 운동을 넣어서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33번 초보자에게 맞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 강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심장과 폐의 기능 수준이 다 달라요. 러닝머신에서 별 무리 없이 대화를 하면서 땀을 흘릴 정도의 속도를 권장을 드리고요.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60% 강도가 적절합니다. 자, 34번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말하시오. 일반적으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권장하는데요. 교감신경이 잘 작동하고요. 신체가 운동에 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인해서 숙면까지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생활과 신체 리듬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번 일주일에 며칠 훈련이 적당한지 말하시오. 미국 체력 관련 학회 NSC에서는요, 운동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주 5회에서 6회를 권장하고 있고요. 운동 효과 유지를 위해서는 주 3회를 권장하고 있으나 훈련 목적이나 개인의 체력, 그런 시간적 여유들로 인해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36번. 트레이닝의 기본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본 요소는요, 운동 형태,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빈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도 또 나옵니다.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빈도, 운동 형태 요거 꼭 나오니까 외워주시고요. 운동 부하는요, 질적 요소, 운동의 형태, 그리고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형태는요,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선별을 하고요.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적 요소는 요거고, 그럼 양적 요소는 운동 시간과 운동 빈도가 될 거예요. 운동 시간은 얼마나 할 건지, 운동 빈도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운동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빈도, 운동 형태, 요 네 가지가 운동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7번. 웨이트머신과 프리웨이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웨이트머신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프리웨이트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안전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이제 운동 수행이 더 잘 되는 것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유산소 운동을 근력 운동보다 나중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서로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고강도 운동 시에는 탄수화물이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장시간 저강도 운동을 할 때는 지방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탄수화물 사용 후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효과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연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근력 운동보다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39번. 운동 목표에 따른 운동 부하와 반복 횟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근비대. 우리가 흔히 아는 근육 증가를 위해서는 원활하면 65에서 85, 6에서 8, 16에서 12회가 되겠고요. 근력. 원활하면 85에서 95, 3에서 6회. 근지구력은
60에서 75, 12에서 15회가 되겠습니다. 자, 숫자별로 좀 외우면 3에서 6회, 6에서 12회, 12에서 15회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겠죠. 3, 6, 12, 12, 15. 그리고 앞에 있는 퍼센테이지도 60에서 75, 65에서 85, 85에서 95 뭐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증가되는 폭이나 순서에 맞춰서 외워주시면 좀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겠습니다. 40번 최대 심박수와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시오. 최대 심박수는요. 최대 220 빼기 본인의 나이 해주시면 최대 심박수가 납니다. 최대 심박수. 목표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빼줘요. 그래서 곱하기 운동 강도와 안정시 심박수가 되겠습니다. 이 운동 강도에 대한 수치가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물어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41번 운동 자각도 RPE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보구가 개발했고요.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되는 주관적인 느낌을 6에서 20까지의 주수로 나타낸 거예요. 가장 편한 게 1이 아닙니다. 6이에요, 6.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게 20. 여기서 10을 곱해서 목표 심박수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42번 웨이트 트레이닝 시 호흡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육 수축 시 힘을 줄 때 호흡을 내쉬고요. 이완 시 들이마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거 생각하시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43번 발살바 호흡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호흡을 들이마시고 고정했다가 지지력을 최대화하는 리프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육 수축할 때 호흡을 멈추고요. 고중력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기 압이 계속 차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요. 혈압이 있거나 이런 성인병 환자에게는 비추천하는 호흡법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트레이닝 역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운동을 시작하고 근육에 자극이 발생되는 지점입니다. 자, 역치 이상의 부하를 가해줘야 우리에게 운동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45번 젖산 역치에 대해 말하시오. 고강도 부하 운동을 하면 근육의 젖산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젖산의 축적 속도가 제거되는 속도보다 빠르면 근육의 피로도와 고통이 발생하고요. 이것이 바로 젖산 역치가 되겠습니다. 자, 46번 웨이트 트레이닝 후 심한 피로감 및 근육 통증이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말하시오. 운동 에너지가 쓰이고 난 후에 이런 부산물이 해당되는 젖산들 때문인데요. 이런 젖산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근육 통증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47번 근육통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육통의 종류 앞에 있는 3개부터 먼저 외워볼까요? 지연성 근육통, 가벼운 근육통, 부상과 관련된 근육통이 있습니다. 자, 지연성은 이틀 뒤 보통 나타나는 심한, 지연이 됐죠. 좀 늦게 나타났어요. 그런 이틀 뒤에 나타나는 심한 근육통을 얘기하고요. 구조적인 손상을 입어서 회복하는데 5에서 6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립니다. 가벼운 근육통은 다음날 그냥 가벼운 통증, 미세한 상해와 젖산 과다가 원인이 되겠고요. 부상과 관련된 근육통은요, 찌르는 듯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 다음에 부상의 성격에 따라서 계속해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48번 오버트레이닝에 대해 설명을 하시오. 높은 강도 훈련으로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해서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신체 상태,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정도의 운동을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초과 회복에 대해 설명하시오. 트레이닝 휴식 기간 동안에 운동을 하기 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몸이 회복이 된 상태를 초과 회복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50번 피로 회복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설명하시오. 작은 근육은 1일에서 2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큰 근육은 2에서 3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근육은 큰 근육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51번 기회의 착에 대해 말하시오. 고강도 운동 후에 인체는 회복을 위해 영양을 빠르게 흡수하려는 상태로 되는데요.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이 잘 형성이 되고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스포츠 빈혈에 대해 설명하시오. 빈혈은 적혈구수와 헤모글로빈 농도가 줄어든 상태를 말하는데요. 격렬한 운동으로 강한 압력에 의해서 적혈과 충격을 받고 헤모글로빈이 유출되는 용혈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이것을 스포츠 빈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3번 세컨드 윈드에 대해 설명하시오. 포기하고 싶은 시기 4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넘어서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상태를 세컨드 윈드라고 합니다. 2차적 호흡 안정 상태를 말하는데요. 차식이라던가 임계호흡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다음 54번 운동 처방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말하시오. 아까 위에서 나왔었죠. 운동 목적에 맞는 운동의 형태, 운동의 강도, 운동의 빈도, 운동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비만 환자의 트레이닝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운동 시간은 길게 가져가고요. 운동 강도는 약하게 주로 유산소 위주로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체지방 감량을 위한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을 말하시오. 자, 지방이 주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요. 중등 정도 강도로 일주일에 최소 4회 이상 심박수가 40에서 80%가 될 정도의 강도로 40분 이상 실시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조깅이나 오래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이 있겠습니다. 자, 57번 저항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말하시오. 자, 근력을 증가시켜서 체력을 향상시켜 주고요. 근육 합성을 자극해서 근육 손실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높이고 뼈와 인대 힘줄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자, 기초 대사량도 증가해서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균형 잡힌 신체를 얻을 수 있으며 상해라던가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 58번 ROM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관절의 가동 범위입니다. ROM, 관절의 가동 범위입니다. 네, 클수록 동작이 가능한 범위가 큰 것을 얘기하고요. 작을수록 범위가 작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게 움직이냐, 크게 움직이냐 여기에 대한 차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9번 다중관절 운동과 단순관절 운동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중은요. 두 가지 이상의 관절을 써서 많은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단순 관절 운동은 한 가지 관절만 사용해서 힘을 하지만 약하지만 해당 부위에 집중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0번입니다. 다중관절 운동과 단순관절 운동의 예를 두 가지씩 얘기하시오. 다중관절 운동은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가 있겠고요. 단순관절 운동은 컨센트레이션 컬, 레그 익스텐션, 덤벨 플라이의 운동 종류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61번 원RM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원RM은 한 관절을 중심으로 발휘되는 최고의 힘입니다. 1회밖에 들어 올릴 수 없는 최대의 중량으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62번 근비대를 위해서 운동 부하는 원RM의 몇 프로가 적절한지 설명하시오. 자, 근비대를 위해서는요 주로 65에서 85 훈련이 가장 적절합니다. 63번 보디빌딩 운동에서 근비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3요소를 말하시오. 영양, 휴식, 운동이 되겠습니다. 운동, 휴식, 영양 뭐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죠. 자, 64번 근력 강화와 근비대를 위한 트레이닝에서의 일반적인 최대 근력 비율은 어떻게 되냐? 네, 최대 근력의 비율은 8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근육량과 근력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하시오. 자, 상관관계이지만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양한 생체 역학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66번 보디빌딩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까 위에서도 나왔었죠. 체온이 올라가고요. 근신경 협응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신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어서 부상도 예방이 됩니다. 자, 67번 보디빌딩의 5대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트레이닝, 영양, 휴식, 그다음 회복, 그다음 피부색, 정신적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영양, 휴식, 피부색, 정신적 자세. 자, 68번 보디빌딩 초보자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시오. 운동, 영양, 휴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리, 점진적 가버의 원리, 세트 시스템의 원리, 혼동 원리 등을 이용해서 웨이트 머신 등을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69번. 전문 보디빌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 양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다양한 세트법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 내 집중력 있게 훈련을 해야 하고요.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기의 훈련을 적용해서 항상성에 대한 저항, 그다음에 다양한 체력 요소를 발달시켜서 효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자, 70번. 보디빌딩 운동 시 바벨을 잡는 그립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오버핸드가 있고요. 뒤집어서 언더핸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워서 뉴트럴 그립, 패러럴 그립이라고도 하고요. 다음 리버스 그립, 얼터네이트 그립이라고도 하죠. 양손을 교차해서 짚는 거고요. 좀 약간 오타인데 썸리스라고 보통 표현하죠. 썸리스 그립. 엄지손가락 네 개 손가락으로 짚는 거. 그리고 훅그립. 엄지손가락을 내 손가락 안으로 감싸 넣어서 잡는 그립. 해서 총 6개의 그립이 있습니다. 71번. 보디빌딩 운동 시 바벨을 잡는 간격에 대해 설명하셔. 넓다. 와이드. 보통 어깨 넓이 정도 된다가 기준이죠. 스탠다드. 그 다음에 어깨 넓이보다 좁으면 네로우 해서 총 3개의 바벨 잡는 간격 그립이 있습니다. 자, 72번. 웨이트 3대 운동과 파워리프팅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3대 운동 뭔가요?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가 있습니다. 그럼 파워리프팅은 뭔가요? 많은 무게, 무거운 무게를 밀고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큰 근력이 필요한 스포츠를 이야기합니다. 자, 73번. 바벨 운동과 덤벨 운동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자, 바벨 운동은요, 무겁게 들 수 있어요. 근육량 증가에 효과적이죠. 하지만 가동 범위가 덤벨보다 작습니다. 반면 덤벨은요, 동작이 자유로워요. 하지만 무거운 중량을 들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74번. 여기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와 데드리프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정 종목에 대한 어떤 근육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들은 그냥 패스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걸 한 번씩 읽어보면 다 아시고 그 전에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운동들은 설명들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스쿼트 운동의 종류, 프론트, 백, 프리, 점프, 스플릿, 딥 이런 스쿼트 종류들이 있죠. 자, 76번. 어깨와 등을 동시에 발달시키는 운동을 말하시오. 넘어가도록 하고요. 77번. 삼각근을 발달시키는 운동. 넘어가고요. 쭉쭉쭉 넘어갑니다. 어디 운동이 되는지는 실기하시면서 다들 아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류의 운동 이렇게 류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운동하시면서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통 환자 102번. 요통 환자가 피해야 할 운동에 대해 설명하시오. 벤트 오버, 숙여서 하는 류의 운동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 고관절과 허리를 함께 사용하는 운동들은 요통 환자가 피해야 할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하시오. 척추 기립근, 등근, 슬글, 곡근, 복횡근, 복사근, 복직근 등을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아래 이런 운동들을 권장을 해줍니다. 자, 등이 굽은 사람을 위한 운동 교정 방법은요. 뭐 하부 등을 강화하는 데는 데드리프트 백 익스텐션 같은 운동들이 있고요. 능형근과 광배근이 자극되는 운동들은 바벨로, 덤벨로우들이 있겠죠. 자, 여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자세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지도 요령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자세 요령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기를 하시면서 몸으로 직접 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텍스트화된 걸 그대로 읽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자신이 움직이는 제 영상 보시면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떠올리면서 생각하시면서 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문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때도 포징을 보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런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하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충분히 많은 문제 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실기에서 충분히 운동 방법들이나 이런 포징들은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제외를 하고 어떤 생략적인 부분이라든가 트레이닝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더 중점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한 번씩들 다 읽어보시는 건 좀 추천을 드리고요. 실기랑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 만큼 이런 것들은 몸으로 익히시고 나머지 이제 머리로 외워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외워주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오픈 카카오톡방을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자료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서로 의견도 소통하시고, 으쌰으쌰 응원도 받으시고, 자료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